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5강 두 자료의 연관도 분석, 통계적 사고 제5강 두 자료의 연관도 분석. 다시 말씀드려서 두 자료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인데, 일반적으로 상관 분석이라고 합니다. 두 자료 사이에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산점도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산점도를 그려보면은 두 자료 사이에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산포도와 상관 분석. 통계 분석에서 서로 연관이 있는 자료가 쌍으로 관측되었을 때, 서로 연관이 있는 자료입니다. 자료가 쌍으로 관측이 되었을 때, 두 자료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겁니다. 이 상관 분석이라는 것이 바로 두 자료 사이에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이 상관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의 키와 아들의 키. 자, 아버지의 그룹이 있어요. 아버지들의 키. 그리고 그 아버지들의 아들들의 키. 자, 아버지의 키와 아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출과 GDP. GDP는 국내 총 생산이죠. 그래서 수출과 GDP, 즉 수출이 많은 해와 수출이 적은 해와 GDP는 어떻게 변하는지. 자, 수출이 많을 때 GDP도 많더라. 수출이 작을 때 GDP도 작더라. 뭐 이런 관계죠. 그 다음에 저축률과 GDP. 자, 저축을 많이 하면 과연 GDP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그런 관계죠. 자, 저축이 많아요. 저축이 큽니다. 그러면은 GDP도 크냐라는 얘기죠. 아니면은 반대로 GDP가 작을 수도 있어요. 이 관계를 보자는 거예요. 자, 저축률과 GDP 사이의 관계. 그 다음에 차량의 주행 속도와 제동거리, 이런 거죠. 자, 이런 관계, 두 자료 사이죠. 두 자료. 서로 연관이 있는 자료가 쌍이잖아요. 수출과 GDP, 저축률과 GDP, 그 다음에 차량의 주행 속도와 제동거리. 이와 같이 쌍으로 관측이 되었을 때, 두 자료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그런 겁니다. 역관계인지 정관계인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우리가 우리는 두 자료 사이에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우리는 상관 분석, 산포도를 그리고 그로부터 대략적으로 두 자료 사이에 관계가 있는지를 판단을 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가 수치를 통해서 상관 분석을 통해서 두 자료 사이에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산점도예요. 산포도와 산점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변수 간의 측정값, 두 변수 사이의 이 측정값을 대응시킨 두 변수 간의 그 측정값이에요. 하나는 A그룹과 B그룹, 아버지의 그룹과 아들의 그룹. 그 측정한 값이 있죠. 키면 키. 그래서 대응시킨 조합을 그래프 위에 우리가 점으로 표시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앞에서도 산포도, 산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산포도죠, 산포도. 산포도는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계략적으로 우리가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이 관계를 계략적으로 보여주는 도표예요. 하지만 많은 경우 의사결정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두 변수 사이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정확성을 갖다가 우리가 의사결정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두 변수 사이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변수 사이의 관계의 정도를 나타내는 특성값. 자, 두 변수 사이의 관계의 정도. 두 변수 사이에 어느 정도의 관계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값. 그게 바로 상관계수입니다. 상관계수. 서로 관계에 있다는 계수입니다. 서로 관계에 있는 정도를 나타내요. 이 상관계수는. 상관계수는 를 한번 볼까요? 자, 상관계수 한번 볼게요.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놓이게 돼요. 갖게 돼요. 자, 보시면은 정의 상관인 경우는 보시면 거의 우상향이죠. 우상향. 이렇게 우상향. 자, x가 만약에 여기가 x가 x1이었다. x1일 때 이렇게 가면은 y 1 이렇게 그 다음에 x2일 때 이렇게 올라가시면은 다시 y 2 자, x값이 크면은 y값도 크죠. x값이 작으면 y값도 작아요. 자, 정의상관이죠. 정의상관. 즉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는 얘기죠. x가 커지면 y도 커진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 정의상관. 발을정이죠. 정의상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의상관.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상관계수를 우리가 보통 R로 표시하는데 0입니다. 0. 이게 그냥 뭉쳐있죠. 이게 뭐 어떤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간에 이 늘어난다고 해서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로. 이 경우는 상관관계가 있어 보여요. 여기 이 정도는 아니지만은 1의 정의상관 정도는 아니지만 보면은 대략적으로 뭔가 그래도 우상향이죠. 좀 퍼져 있지만 흩어져 있지만 우상향이에요. 우상향. 자, 이런 경우는 어느 정도 상관이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자, 이 경우는 말 그대로 자료가 흩어져 있지도 않고 그냥 일직선으로 쫙 돼 있는 경우죠. 이거는 말 그대로 x가 증가하면 정확하게 증가한 만큼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이 경우는. 자, x가 1이 그러니까 2 정도 2 증가하면 여기도 2 증가하고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증가한 만큼 증가, 커진 만큼 커진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는 상관계수가 1입니다. 1. 완전 상관이죠. 서로가 완전한 상관이에요. 자, 이 경우도 반대인데 역상관이죠. 역상관. 한쪽이 커지면 한쪽이 작아지고 한쪽이 작아지면 한쪽은 커지고 그런 거죠. 자, 이런 경우. 자, x1이에요. x1이. x1이 x1에서 x2로 커졌어요. 이만큼 커졌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y값은 반대로 커지는 게 아니라 작아지죠. 이와 같이. 이런 경우 y 2에서 y 1로 이렇게 작아지는 경우. 그러니까 역상관이죠. 완전 역상관. 상관계수가 이런 경우는 마이너스 1입니다. 이 경우는 마이너스 1, 그냥 1이고. 그래서 정의 상관, 어느 정도 상관계가 있어요. 하지만 정확하게 같이 증가하거나 커질 때 같이 증가하거나 같이 작아지지 않아요. 이 경우는. 하지만 상관관계가 있다. 정의 상관이에요. 이 경우는. 이건 상관관계가 없다.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 이거는 완전 상관. 이건 완전 역상관. 이렇게 우리가 이 산점도, 산푸드를 그려보면 대략적으로 두 자료 사이, x라는 자료, y라는 자료 사이의 그 관계를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상관의 정도를 우리가 상관계수를 산출을 해서 도출을 했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상관계수는 위치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마이너스인 경우 마이너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정의 상관인 경우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상관계수의 값에 따른 그 상관의 정도는 0에서 0.2까지는 이 경우는 거의 상관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0.2에서 0.4, 0.4까지는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그래서 이 경우는 아예 그냥 0.2 미만은 상관이 없다고 보고요. 0.2에서 0.4는 약한 상관으로 보고요. 0.4에서 0.7까지는 강한 상관으로 본다. 어쨌든 0.4 이상은 강한 상관, 그리고 0.7 이상은 매우 강한 상관으로 봅니다. 강한 상관, 매우 강한 상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상관계수를 도출을 해야 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앞에서 분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분산. 공분산입니다. 여기서는 코베리언스예요. 공분산. 공분산을 우리가 산출할 수 있으면 간단히 우리가 상관계수를 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표준편차 앞에서 당연히 배웠고 학습을 했고요. 분산도 배웠고. 그래서 여기서는 자료가 한 그룹에 대한 분산이 아니라 두 자료에 대한 분산이기 때문에 공분산이에요. 같이 분산을 내는 거죠. 각각의 분산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는 공분산, 먼저 공분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공분산은 두 변수입니다. 하나의 변수가 아니라 두 변수의 값이 X변수와 Y변수가 있어요. X그룹의 변수, Y그룹의 Y변수. 그래서 두 변수의 값이 각각의 평균으로부터요. X그룹, Y그룹, X변수, Y변수 각각의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특성값이에요. 특성치. 공분산이라는 것은. 두 자료의 평균이죠. X그룹의 평균, X변수의 평균, Y변수의 평균이죠. 그리고 자, 각각의 평균으로부터 두 변수값이 X변수값, Y변수값, 두 변수죠. 이 두 변수. 그 각각의 평균으로부터 두 변수값이 떨어져 있는 차이니까 떨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특성값이 바로 공분산입니다. 그러니까 두 변수의 각각의 값들이 두 변수의 각각의 평균으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느냐를 갖다가 평균을 낸 것이 바로 공분산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간단해요. 편차죠, 이거는 편차. X변수의 평균에서 각각의 그 X변수의 그 떨어져 있는 정도니까, 요건 떨어져 있는 거니까, 요 편차, X편차, 여기는 Y변수의 편차. 그래서 편차의 곱이죠. X변수의 편차, 요거는 X변수의 편차예요. 이게 편차. 이게 뭐야? X변수. X변수의 편차. 요거는 Y변수의 편차. 그냥 편차. 자, Y변수의 편차와 X변수의 편차. 자, X변수의 편차와 Y변수의 편차의 곱이죠. 곱을 평균한 거예요, 평균. 얘는 뭐예요? 데이터 수. 관측값의 도수. 관측값의 도수예요. 관측값의 개수입니다. 도수. 평균 되려면은 편차 제곱을 갖다가 더한 다음에 어떻게? 데이터 수로 나눠주면 되겠죠. 평균 낸 게. 그러니까 편차의 곱을
평균한 값이 공분산이에요. 즉 뭐예요? 편차의 곱을 전부 다 더한 다음에 데이터 데이터 수로 나눠주면 그게 바로 모집단의 공분산이 됩니다. 모집단의 공분산. 모집단의 공분산. 이렇게 방법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는 이거를 변형한 거예요. 그냥 이거 기억하세요. 쉽게. 편차곱의 합을 어떻게? 평균한 것. 즉 편차 두 변수의 그 편차곱의 합을 뭘로? 데이터수로 나눠준 게 모집단의 공분산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x값이 커질 때 x값이 커져요. 그러면 y의 값이 커진다면은 공분산이 어떻게 될까? 공분산은 플러스 쪽으로 커집니다. 자, x가 커질 때 x가 커져요. 그럼 y의 값도 커져. 그러면 이때 공분산은 공분산 xy 모집단의 공분산은 이 값도 커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x값이 작아질 때 y값이 작아지면 당연히 공분산은 마이너스 쪽으로 커져요. 마이너스 쪽으로. 마이너스로요. 공분산은 마이너스 쪽으로. 공분산이 만약에 제로다. 그러면 관찰값들이 무작위로 아까 우리가 무작위로 막 이렇게 무작위로 분포되어 있는 경우에요. 이런 경우는 상관관계가 없으니까. 이 경우는 두 변수 사이에 관계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분산이 만약에 제로다라고 하면. 공분산이 플러스 쪽으로 커진다는 얘기는 정해상관이죠. x가 커지면 y도 커지니까. 그 다음에 공분산이 마이너스다라고 하면은 역상관이죠. x가 작아질 때 y도 같이 작아지니까. 이런 거고요. 자, 이러한 공분산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부터 표준편차를 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표준편차를.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상관계수를 산출을 해볼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상관계수는. 자, 공분산은 두 변수 사이의 관계의 방향은 알 수 있죠. 아까 x가 커질 때 y가 커지면 공분산도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이고요. x가 작아질 때 y의 값이 작아지면은 공분산은 마이너스 쪽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공분산을 가지고. 그 관계의 방향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관계의 정도를 알 수가 없어요. 방향은 알 수 있는데 공분산을 가지고 우리가 y가 커질 때 x가 커질 때 y값도 커지고 그러면은 공분산의 값도 플러스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게 작아질 때 x값이 작아질 때 y의 값도 작아지면은 그러면 공분산은 마이너스 쪽으로 움직인다. 이 방향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정도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정도. 왜냐하면 공분산은 두 변수의 측정 단위를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측정 단위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측정 단위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방향은 알 수 있어. 하지만 그 정도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상관계수를 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측정 단위와 관계없이 관계의 정도를 비교할 수 있도록 공분산을 표준화합니다. 자, 측정 단위와 측정 단위가 변하면은 단위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지니까 공분산은 측정 단위에 따라서 공분산은 값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표준화를 하는 거죠. 공분산을 표준화하는 겁니다. 표준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 정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측정 단위와 관계없이 관계의 정도를 비교할 수 있도록 공분산을 표준화한 것이 바로 상관계수예요. 자, 공분산을 표준화한 게 상관계수예요. 간단해요. 상관계수. correlation, coefficient 해서 상관계수. 공분산을 표준화한 거. 공분산은 아까 뭐라고요? 편차 제곱의 두 변수의 편차 제곱의 합을 데이터 수로 나눠준 것. 즉 각각의 두 변수의 각각의 값이 각각의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공분산인데 이 공분산을 표준화하는 거죠. 표준화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정도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계수는 공분산을 어떻게 x의 표준편차와 y의 표준편차의 곱수로 나누어줘요. 그럼 뭐예요? 표준화죠, 표준화. 우리가 앞에서 표준화도 했었는데 표준값 계산할 때 설명드렸어요. 기준화, 표준화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 점수를 가지고 세계사와 국사 점수할 때 했었죠. 이 경우는 두 변수니까 이 표준편차를 모집단의 x의 표준편차와 모집단의 y의 표준편차의 곱수로 이 공분산을 나눠주면은 바로 표준화입니다. 이게 표준화. 자,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이 공분산을 본 거예요. 기준을 삼아서 공분산이 어느 정도인지를. 그래서 표준화입니다. 표준화. 기준화 혹은 표준화라고 해요. 표준화. 자, 공분산의 표준화가 바로 표준화하는 것이 상관계수가 된다. 즉, 두 사이의 관계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어요. 공분산을 표준화를 함으로써 우리는 해서 모집단의 상관계수는 이와 같이 로 xy 해서 시그마 x, 시그마 y 곱 xy 해서 공분산을 x의 표준편차와 y의 표준편차를 곱해서 나눠주면 표준화가 됩니다. 해서 모집단의 상관계수는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래서 모집단의 상관계수 모집단의 상관계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표본 공분산과 표본 상관계수 뭐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앞에서 우리가 분산 표준편차 계산할 때 모집단의 경우는 그냥 편차 제곱의 합을 데이터 수로 나눠줬고 표본인 경우는 어떻게 n-1 앞에서도 우리가 요 설명을 드렸었는데 n-1로 나눠주면은 데이터 수 -1로 나눠주면 표본의 경우는 분산 표준편차 계산할 때 그 n-1입니다. n-1 요 기준 그대로 그것만 적용하면 돼요. 아무것도 어려울 거 없어요. 해서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추출을 하여 공분산과 상관계수를 구한 것이 바로 표본 공분산과 표본 상관계수죠. 표본 모집단에서 표본 추출했어. 그 표본으로부터 공분산 그 다음에 상관계수 계산했어. 그게 뭐예요? 표본 공분산이고 표본 상관계수가 되는 거죠. 똑같아요. 계산 방법은. 요거는 표본이죠. 표본이라서 이게 소문자로 표시하면 X 대문자가 아니고 표본의 X그룹의 평균 그 다음에 표본의 Y그룹의 Y변수의 평균 그 다음에 표본의 Y변수 죠. Y1부터 시작해서 짝짝짝 I는 그런 표시죠. 그래서 편차, x변수의 편차와 y변수의 편차, 값과 평균 사이의 거리, 편차라겠어요. 편차의 곱이에요. x변수의 편차와 y변수의 편차의 곱의 합을 데이터 수 -1입니다. 데이터 수 -1로 나눠주면은 s, xy, 표본 공분산이 돼요. 표본 공분산. 뭐, 이렇게도 구할 수 있고요. 이거를 변형하는 겁니다. 그냥 이걸로 기억하세요. 쉽게. 편차 곱의 합을 데이터 수 -1로 나눠준 것이 뭐라고? 표본 공분산이다. 즉, 편차 곱을 평균한 거죠, 사실은. 각각의 값들이, 두 변수의 각각의 값들이 각각의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의 그 평균이 바로 표본 공분산. 그래서 편차 곱의 합을 데이터 수 -1로 나눠주면 표본 공분산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표본의 상관계수는 이것도 당연히 이거는 표본의 공분산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계산한 이거를 표준화하려면은 x변수의 표준편차와 y변수의 표준편차, 표본의 표준편차입니다. 당연히 s로 표시. 그래서 xx예요. xy. 요거는 공분산을 의미하고요. xy 해서 공분산. 그래서 요 표본 공분산을 표준화하는데 어떻게 해요? x변수의 표준편차와 y변수의 표준편차를 곱해서 나눠주면은
이때는 요 R로 표시합니다. 표본 상관계수란 의미예요. 표본 상관계수. 간단합니다. 방법은 절차는 똑같아요. 요 모집단이나 표본이나 상관계수 계산하는 절차는 똑같습니다. 먼저 공분산 계산하고 공분산을 표준화해 주면 돼요. 표준화, 공분산을 표준편차로 나눠주면 돼요. 두 변수의 표준편차 곱해서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은 표본 상관계수를 우리가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표본 상관계수를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산출을 할 때, 당연히 평균을 계산하고, 모집단에서 추출한 X변수의 요 표본의 평균 계산하고, 표준편차 계산하고, X변수의 분산이죠. 표본 분산. 분산은, 편차, 제곱의 합을, 표준편차가 필요해요. 우리가 왜? 공분산 표준화 하려면. 그래서 편차 곱의 합을 데이터수 마이너스 1로 나누면은 X변수의 표준편차. Y변수의 평균, 그 다음에 Y변수의 표준, 분산이죠. 표본 분산. 그래서 Y변수의 편차 곱의 합을, 데이터수 마이너스 1로 나눠준 거. 그러면은 요 값의 분산의 루트를 쓰여주면은 양의 제곱근이 뭐예요? X변수의 표준편차. 그 다음에 Y변수의 요 분산의 루트를 쓰여주면은 양의 제곱근 Y변수의 표준편차. 이거는 나중에 곱해서 뭐예요? 공분산 표준화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공분산은 어떻게 계산해? 공분산은 편차 X변수의 편차, Y변수의 편차 곱의 합을 데이터수 마이너스 1입니다. 데이터수 마이너스 1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요거 구했고, 요거를 표준화합니다. 표준화. 뭘로? 요 X변수의 표준편차와 Y변수의 표준편차를 곱해서 나눠주면은 그게 뭐예요? 상관계수가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복잡할 거 없습니다.